안녕하세요. 치트키보다 빠른 책트키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싫어하시나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엄청나게 자기 비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으로 돈을 잃고 취업에도 실패하고 연봉 협상은 물론 이직에도 실패하고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와 같은 개인 사업에도 실패하고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또 잘 만나던 애인과도 이별하고 매일 술에 취해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어땠을까요? 네,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삼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채워져 있다 보니 항상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이거나 감사함, 세상의 밝은 모습들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베 꼬인 실타래 마냥 삶이 더욱더 고달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과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술, 담배, 게임과 같은 안 좋은 습관 대신 책과 글쓰기, 운동이라는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매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특히 가장 좋아진 점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현재의 제 삶에 엄청난 만족을 느끼고 있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얻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180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책에서 말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책을 조금 더 빨리 만났더라면 훨씬 더 빨리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초고속으로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99% 앞으로의 인생이 더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의 아이콘이었던 제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한들 삶이 나아질 수 없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감정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 20대라서 또는 30대라서 아니면 40대라서 키가 너무 크거나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라서 머리숱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피부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신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등등 많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 확실한 건 부정적인 감정, 즉 열등감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자존감을 높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스스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의 나르시시즘은 진정한 자기 존중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애나 나르시시즘을 갖고 계신가요? 신경극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절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행복하다고 주문을 걸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스스로 자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W. 다이어는 언젠가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은 스스로와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쉽게 불안해지고 주눅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들의 행동이나 외모, 기타 특성을 자신의 인간됨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이 있거나 주근깨가 있거나 코가 낮거나 매부리 코이거나 치아가 고르지 않으면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야비한 행동을 했다고 느껴지면 스스로를 야비하고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인간으로서 갖는 가치와 자신의 행동을 분리시키지 않고 두 가지를 한 통속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로 여러분이 만약 어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때 나는 아직 이 시험을 통과할 만큼 능력이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는 것은 비이성적인 일인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그 자체로 판단하고 그 행동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로까지 확대시키는 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약점을 제거하거나 혹은 그럴 수 없다면 자신을 실수하는 인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상상해보세요. 정원에 사과나무가 있다고 해볼게요. 가을에 빨간 사과가 열릴 무렵 이 나무에 달린 사과 중 한 줄 전체가 벌레가 먹어 썩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아주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사과들이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일부가 썩었다고 해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릴 건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좋은 열매는 수확하고 내년에는 다 익을 때까지 열매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가 일부가 썩었다고 당장 사과나무를 베어버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잘했다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친놈인가? 저걸 왜 잘라라고 하실 건가요? 이 사과나무 예를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됩니다.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당신은 몇몇 잘못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에 대해 단번에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썩은 사과의 수를 어떻게 줄일까를 생각하고 좋은 사과를 수확하는 것을 즐기면 됩니다. 친구가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가 못되고 야비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 친구의 행동이 야비하고 나빴을지는 몰라도 그의 전인격이 그런 것은 아닐 테니까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열등하거나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매우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 일도 벌이지 않거나 스스로 완벽해지고 성공하고자 힘든 노력을 감수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완벽주의자들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한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 난 못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안 되라고 말하면서 도전하지 못하고 주눅이 드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일이 당연히 별로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 상태가 자신의 열등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고 계속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실업자라는 치욕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상사의 부름이나 고객의 전화벨에 가슴이 콩닥거리는 사람, 거부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담당이 아닌 일까지 모두 떠맡아 심신을 혹사시키는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주변 사람들은 적이나 위선자로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 대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너보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자존감에 이르기 위한 6가지를 소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무능력하다, 가치없다, 바보다, 실패자다, 멍청하다, 매력없다, 쓸모없다 등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삼가라. 둘째, 행동과 인격을 분리하라. 셋째, 잘한 일을 스스로 칭찬하라. 넷째, 지금까지 스스로를 거부하고 비난했던 이유들을 열거하고 버릴 건 버려라. 다섯째,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최소 10가지 열거하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내용을 추가하라. 여섯째, 신체 조건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생각하며 그에 감사하라. 사실 책에는 7번째까지 있습니다. 최소 3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다음 글을 읽으라며 2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자주 들으면 더욱 좋다고 해서 저는 실제로 해봤는데 그 무엇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